사람들은 살아가며 많은 선한 일을 합니다. 길에서 넘어지는 노인을 도와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따뜻한 밥을 건네며 힘든 친구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기도 하죠. 이런 행동들은 모두 복덕이라 불리는 좋은 에너지를 쌓는 일입니다. 복덕은 누군가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그 사람의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이 복덕은 때때로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받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기뻐하거나 편해지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 고통, 삶의 본질적인 괴로움은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공덕은 조금 다릅니다. 공덕은 단지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게 하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진정한 공덕은 사람의 의식과 인식을 변화시키는 힘에서 나옵니다.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게 하고 삶을 깊이 성찰하게 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음식을 주는 것은 분명 복덕입니다. 하지만 그 이웃에게 고통의 원인과 집착의 본질을 이야기해주고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알려주어 그 스스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그것은 공덕이 됩니다. 복덕은 좋은 일을 했을 때 생기는 외적인 결과이고 공덕은 지혜롭게 좋은 일을 했을 때 생기는 내적인 결과입니다. 복덕은 잠시 머물다가 사라질 수 있지만 공덕은 그 사람의 삶의 씨앗처럼 남아 자라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한 말을 건넬 때 단지 위로하고 응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속 어둠을 조금이라도 밝히는 말,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말을 한다면 그 순간 우리는 공덕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덕과 공덕은 모두 소중하지만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원한다면 우리는 공덕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남을 돕는 것을 넘어서 그 마음까지 함께 밝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치이고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을 더욱 깊고 넓게 만들어줍니다. 사람의 행위에는 언제나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로 인해 생겨나는 결과 또한 그 원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복덕과 공덕도 마찬가지입니다. 복덕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에게 물질을 나누어 주거나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거나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외적으로 드러나는 선한 행동에서 복덕이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 추운 날씨에 거리에서 떨고 있는 노숙자에게 따뜻한 옷을 건네는 행위는 분명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 사람은 그 순간 따뜻함을 느끼고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겠지요. 이런 식의 선행은 복덕을 쌓게 해줍니다. 세상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드는 힘, 그것이 바로 복덕입니다. 하지만 복덕의 뿌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머무릅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지속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면 단순히 물질적인 나눔을 넘어서 그 사람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공덕이 시작됩니다. 공덕은 단지 행동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혜에서 비롯된 나눔에서 태어납니다. 올바른 이해, 바른 관점,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가르침이나 깨달음의 전달이 공덕의 씨앗입니다. 예를 들어 고통 속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단지 위로의 말만 건네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본질을 함께 바라보고 왜 그런 괴로움이 생겨났는지 스스로 알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 그 과정 속에서 공덕이 생겨납니다. 공덕은 단순한 자비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비입니다. 외적인 도움보다 한층 깊고 지속적인 영향을 줍니다. 마음의 뿌리를 흔들고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공덕의 본질입니다. 복덕은 오늘을 따뜻하게 해주고 공덕은 내일을 밝게 비춥니다. 복덕은 받는 이의 삶을 편안하게 하고 공덕은 그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복덕은 감동을 주지만 공덕은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단지 손을 내미는 것을 넘어서 마음의 빛을 함께 건넬 수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공덕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선함도 아름답지만 그 안에 담긴 지혜는 더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세상을 향한 따뜻함에 지혜를 더해보세요. 그 따뜻함은 훨씬 더 멀리, 깊이 퍼져나갈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쌓아가는 복덕과 공덕은 모두 소중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시간이 지나며 그 지속성과 영향력에서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복덕은 외적인 선행을 통해 생기며 그에 따른 좋은 결과도 분명히 따라옵니다. 더 좋은 환경, 건강, 사람들의 존중 등 눈에 보이는 형태로 복덕은 우리 삶에 작용합니다. 하지만 복덕은 마치 은행에 쌓인 저축과도 같습니다. 쓰다 보면 언젠가는 줄어들고 결국에는 다 써버릴 수도 있죠. 복덕은 과거의 좋은 행동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는 동안 새로운 복덕을 쌓지 않는다면 그 축적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큰 기부를 했던 사람이 나중에 탐욕이나 이기심으로 살아간다면 예전의 복덕은 언젠가는 사라지고 새로운 과보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복덕은 조건적인 에너지이며 상황과 마음에 따라 변하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공덕은 그 본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공덕은 단지 외적인 결과가 아니라 의식의 깊은 차원에서 생겨나는 에너지입니다. 사람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전하고 괴로움의 본질을 보게 하며 스스로 변화하도록 돕는 행동은 단지 그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깨달음은 한 사람의 삶을 바꾸고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확산됩니다. 공덕은 마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싹이 트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또 다른 생명을 먹이고 그늘을 만들어주며 긴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공덕은 마음속에 새겨진 자산이기에 외부 환경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삶이 어려워도 세상이 흔들려도 그 사람 안에 쌓인 공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지혜와 자비로 또 다른 공덕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복덕은 한 사람의 삶을 따뜻하게 하지만 공덕은 그 사람의 존재를 빛나게 만듭니다. 복덕은 소멸될 수 있지만 공덕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고 넓게 퍼져나가는 무형의 축복입니다. 우리 삶에 복덕이 있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위에 공덕을 더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반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옛날 한 마을에 넓은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강은 마을 사람들의 생활에 큰 장애물이었죠. 강을 건너려면 먼 길을 돌아가야 했고 비가 오면 길이 끊기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조용히 나타나 강 위에 다리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없이 나무를 자르고 돌을 옮기며 정성을 다해 다리를 완성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고 감사했습니다. 그 다리를 통해 아이들은 학교에 갈 수 있었고 상인들은 물건을 실어 나르며 사람들의 삶은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복덕을 쌓은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눈에 보이는 이로움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을 돕는 다리를 놓은 것입니다. 이처럼 복덕은 행동을 통해 즉각적인 혜택을 주는 선행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리가 완성된 후 또 다른 사람이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 다리를 누가 만들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 다리가 왜 필요한지, 어떻게 유지되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그는 사람들에게 다리를 짓는 원리를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나무의 강도, 돌의 배치, 물의 흐름을 이해하는 법까지.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스스로도 다리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강만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강을 건너는 다리도요. 이 사람이 바로 공덕을 쌓는 사람입니다.
그는 단순히 결과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가르침은 단지 하나의 다리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태도까지 변화시켰습니다. 복덕은 당장 필요한 다리를 만들어주고 공덕은 다리를 만드는 지혜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는 현재를 돕고 다른 하나는 미래를 밝힙니다. 복덕은 고마움을 낳고 공덕은 성장과 깨달음을 낳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 사람이 스스로 이겨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은 훨씬 더 깊고 오래가는 선물입니다. 한 번의 도움은 따뜻함을 주고 한 번의 가르침은 인생을 바꿉니다. 복덕도 아름답지만 공덕은 더욱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살고 싶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가정을 돌보고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려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삶은 분명 아름답고 의미 있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삶의 진짜 가치는 단지 나만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삶의 목적은 내가 깨어있는 삶을 살면서 동시에 다른 이도 깨어나도록 돕는 것, 바로 그 지점에 존재합니다. 한 사람이 자기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복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다른 누군가에게 삶의 본질을 일깨워주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보여주며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이끈다면 그 삶은 단순한 성공을 넘어서 빛이 되는 인생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어부가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 가족을 먹이고 이웃을 도우며 살아갑니다. 그는 성실하고 선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자신이 아는 지식을 어린이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다를 읽는지,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은 무엇인지, 그리고 자연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전합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단지 생계를 위한 어부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깨우는 스승이 됩니다. 이처럼 인생의 깊이는 무엇을 얼마나 가졌는가가 아니라 별표 누구를 얼마나 밝게 비추었는가 별표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깨어 있는가,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 몇 명이 나로 인해 깨어나게 되었는가. 이 질문에 담긴 의미가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의 거울입니다. 내가 성장하면 그 성장은 곧 누군가의 자극이 됩니다. 내가 깨어나면 그 깨어남은 곧 누군가의 등불이 됩니다. 그러니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나는 잘 살았다. 그리고 나로 인해 누군가도 깨어날 수 있었다. 그 한마디가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한 이유가 되어줍니다. 그것이야말로 인생이 줄 수 있는 가장 깊고 진한 선물이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합니다. 기부를 하고 봉사활동을 하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 등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과 소통합니다. 이런 행위들은 분명히 아름답고 소중한 일이며 복덕을 쌓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덕에는 익숙하지만 공덕에는 머무르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복덕은 쉽고 보이는 결과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건네면 바로 고마움을 듣게 되고 음식을 나누면 상대의 웃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만족을 줍니다. 내가 좋은 일을 했구나 라는 감정은 우리에게 작은 행복과 뿌듯함을 선사하죠. 하지만 공덕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덕은 사람의 의식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한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키려면 나 자신부터 깊은 지혜를 갖추어야 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슬픔에 빠져 있을 때, 힘내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 한마디로 위로가 되고, 그 사람도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고통의 원인을 함께 들여다보고, 집착과 두려움의 뿌리를 이해하게 돕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오히려 저항을 받을 수도 있고, 진심이 왜곡되어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덕은 즉각적인 칭찬이나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때로는 내가 전한 말이 당장에는 아무 효과도 없어 보일 수 있고, 상대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복덕에는 머무르지만, 공덕의 길 앞에서는 머뭇거리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공덕은 언젠가 반드시 꽃을 피운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그 사람이 삶의 어느 순간 그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며 세상을 조금씩 바꾸어 갑니다. 복덕은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지만 공덕은 삶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을 심는 일이 어렵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그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씨앗이야말로 진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따뜻한 말을 건네고 아픈 이에게 손을 내미는 행위는 우리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복된 길입니다. 하지만 그 선한 마음이 더 깊은 곳까지 닿을 수 있다면 그 행동은 복덕을 넘어서 공덕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덕을 공덕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핵심은 바로 깨어있는 마음, 즉 자각과 지혜를 함께 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사주는 것은 복덕입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앉아 그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그가 왜 그런 상황에 놓였는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은 공덕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 어둠에 작은 빛을 비추어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면 우리는 그 순간 복덕을 공덕으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공덕은 단지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그 행동에 담긴 의도와 의식의 깊이에서 시작됩니다. 무엇을 주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주고 어떤 깨달음을 함께 나누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단순한 동정심이나 의무감이 아니라 그 사람도 나처럼 괴로움을 겪고 있으며 그 안에도 지혜의 씨앗이 있다는 믿음으로 다가간다면 우리의 행동은 그 자체로 하나의 가르침이 됩니다. 복덕은 조건을 따릅니다.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있으며 그 결과는 보통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공덕은 조건을 넘어섭니다. 그 안에는 함께 깨어나는 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도와주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 모두가 성장하게 됩니다. 복덕을 공덕으로 바꾸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 더 깊이 바라보고, 조금 더 진심으로 듣고, 조금 더 지혜롭게 말하는 것. 그 작지만 깊은 차이가 우리의 삶과 관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작은 선행이 단지 따뜻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삶에 질문을 던지고 마음을 움직이며 변화를 일으키는 씨앗이 되길 바라보세요. 그 순간 우리는 단순히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깨어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 길은 조용하지만 강하고 느리지만 멀리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큰 돈을 기부했으니 틀림없이 공덕을 쌓은 것이다. 많은 사람을 도왔으니 그만큼 내 업도 정화되었겠지. 하지만 여기에는 조용히 짚어보아야 할 중요한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공덕은 단지 크고 거창한 일을 했다고 해서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이 얼마나 컸는가 보다 그 안에 담긴 지혜와 마음의 깊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부자가 큰 돈을 들여 병원을 지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건강을 되찾습니다. 분명히 그 행위는 선한 일이며 복덕을 쌓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부자의 마음속에는 자랑이나 명예요, 혹은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었다면 그 선행은 공덕이 아닌 복덕에 그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스승이 학생들에게 공부만 가르치며 시험 점수만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정작 학생들의 마음속 고민이나 삶의 방향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지식을 전달했을지는 몰라도 진정한 깨달음은 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공덕은 단지 많이 한 것이 아니라 별표 어떻게 했는가, 무엇을 남겼는가 별표에 대한 질문입니다. 남에게 준 것이 단순한 도움으로 끝났는지,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그 차이가 복덕과 공덕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공덕은 지혜와 자각에서 시작됩니다. 그 행위가 누군가를 더 깊이 있게 깨우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는가? 그 사람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 나은 자신이 되도록 이끌 수 있었는가? 복덕은 좋은 결과를 주지만 공덕은 깨어있는 마음을 남깁니다. 그래서 때로는 작은 말 한마디, 짧은 눈빛 하나가 오히려 큰 공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어두운 길에서 빛을 보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적인 크기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공덕은 겉이 아니라 그 안의 의도와 지혜에서 피어납니다. 겸손하게, 진심으로 상대의 내면을 생각하며 행한 선행. 그것이야말로 공덕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일을 하면 다음 생에서도 복을 받을 거야. 이 말은 일정 부분 진실입니다. 우리가 이 생에서 쌓은 복덕은 다음 생의 조건과 환경에 영향을 주는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나누고 도우며 살아간 사람은 다음 생에서도 좋은 인연과 환경을 만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복덕은 다음 생의 삶을 편안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해탈이나 완전한 자유로움으로 이끌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복덕은 결국 다시 좋은 곳에 태어나기 위한 조건일 뿐 여전히 윤회의 흐름 안에 머무르는 결과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 생에서 많은 복을 쌓아 다음 생에 부유한 집에 태어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편안하게 살아가고 원하는 것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삶 속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나 삶의 본질을 질문하지 않는다면 그는 또다시 욕망과 집착에 빠지고 결국 또 다른 괴로움을 반복하게 됩니다. 반면에 공덕은 다릅니다. 공덕은 단순히 좋은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식을 깨어나게 하고 괴로움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길로 이끄는 힘입니다. 공덕을 쌓는다는 것은 단지 남을 돕는 것을 넘어 자신과 타인의 무지를 밝히는 일입니다. 한 번의 진정한 자각은 수많은 삶을 바꿉니다. 그 자각은 더 이상 외부 조건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해방이야말로 윤회의 고리를 끊고 해탈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공덕은 우리가 다음 생에 어디에 태어날지를 넘어서 더 이상 태어나야 할 이유조차 사라지게 하는 내면의 자유를 줍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깨달음이며 수행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복덕은 우리를 좋은 길로 이끌지만 공덕은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복덕은 조건을 따라 움직이지만 공덕은 조건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덕도 소중히 여기되 공덕의 길을 함께 걸어야 합니다. 그 길은 쉽지 않지만 가장 깊고 진한 자유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그 안에 담긴 마음의 방향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모두 공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는 마음의 상태, 바로 그 의도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면서 이런 생각을 한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날 좋게 보겠지? 복을 쌓아서 나중에 더 잘 될 거야. 이러한 마음은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여전히 나라는 존재가 있고 그 행동의 목적도 결국은 나의 이익이나 칭찬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선행은 복덕은 될 수 있어도 공덕이 되기에는 부족합니다. 반대로 누군가를 도울 때 이런 마음을 품는다면 어떨까요?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편해졌으면 좋겠다. 이 고통의 순간을 함께 나누고 싶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사람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스스로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러한 마음은 자기 중심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지혜와 자비를 바탕으로 한 무아의 실천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단순히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 깊이 닿는 존재가 됩니다. 그 마음이 바로 공덕을 만들어내는 마음입니다. 공덕은 행위보다 마음에서 먼저 태어납니다. 아무리 큰 돈을 기부해도 그 마음이 오만하거나 계산적이라면 깊은 울림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작은 친절이라도 거기에 진심과 깨달음의 마음이 담겨 있다면 그 선행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기대가 있는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알아줄까? 언제 나에게 돌아올까? 하는 마음은 복덕의 길로 이끕니다. 하지만 이 순간 내가 이타적으로 살 수 있음에 감사하다. 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나눌 수 있음이 축복이다. 이러한 마음은 공덕의 길로 이끕니다. 진정한 선행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은 조용히 쌓이지만 가장 깊고 오래 남는 자산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하는 작은 선행 하나가 내 안의 이기심을 녹이고 더 큰 자비의 세계로 나아가는 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돕고 싶고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고 싶고 나 자신도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망. 그 마음은 아주 작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미소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짧은 경청의 시간.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모여 복덕의 씨앗이 되고 그 안에 깨어있는 의도를 담을 때 그것은 곧 공덕의 열매로 이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그리고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입니다. 잠시 따뜻함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의 빛을 전하는 사람. 잠시 위로만 주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게 해주는 사람. 그런 존재가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진정한 의미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빛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더 큰 가치는 스스로 빛이 되는 것, 그리고 다른 이가 자신의 빛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세상을 밝히는 방법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누군가와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는 것, 고통 앞에서 함께 침묵해주는 것, 삶의 방향을 잃은 이에게 부드럽게 길을 비춰주는 것. 이 모든 것이 공덕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는 작은 선행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마음을 다시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에서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이의 내면을 비추는 존재가 될 것인가? 이제는 행동의 크기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얼마나 깊은 의식에서 나왔는지를 돌아볼 때입니다. 복덕에서 멈추지 않고 공덕으로 나아가는 삶. 그것이야말로 자신에게도 세상에게도 가장 큰 평화를 선물하는 길입니다. 당신이 깨어 있을 때 세상도 함께 깨어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당신은 누군가에게 그 자체로 하나의 쉼터이자 등불이 됩니다. 마음의 등불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나요?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위치를 남겨주세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더 깊은 연결을 만들어가요. 그리고 내일 더욱 특별한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우리 함께 빛을 나누기 위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내일 다시 만날 때까지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